9.27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조들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 불법으로 맞서겠습니다. 오늘은 철도노조 김정환 정책시장과 함께 이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간단하게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김정환입니다. 지금 이제 파업이 이제 9월 27일 날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많이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많이 바쁘시죠? 힘드시고? 좀 바쁩니다. 워낙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서.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철도 노조, 한마디로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KTX 이런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꽤 많죠? 예, 많습니다. 한 어느 정도 이용객이 되나요? 이게 운송수단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KTX가 운행되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렇게 접어들었고, 그러면서 또 아무래도 이용에 편리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지금 이제 그 철도 노조가 2010년에 파업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시민들의 볼모로 뭐 경제가 마비됐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파업 상황이지만은 철도가 계속 운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노조원들은 이제 파업 현장에 안 있고 지금 이제 그 뭐 현장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예, 우리나라 관련 노조법이 과거에는 이 노동자들이, 특히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은 그 일제시대의 산물인 직권중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부터 불법 파업이 되었는데 2008년도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파업권은 인정을 하되 일정 부분 직권중재는 없애되 필수유지 업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필수유지 업무는 특히 국민의 공익적 생활과 관련이 있다든지 생명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장은 파업을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행사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필수유지 인력이 현장에 남아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도노동조합원이 약 18,0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000명 정도가 필수유지 인력으로 현장에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네요. 이 파업했으면 좀 더 불편을 좀 해야지. 정부가 정신 차리고 이제 뭐 신경을 써줄 텐데 이거 현상대로 유지를 하니까는 이게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KTX를 그러니까 9.27 파업 날 탔거든요. 그런데 뭐 정시 운행되고 딱 맞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KTX 예매를 부산 가려고 예매를 했는데 그 전에 공지사항에 파업장이 딱 뜨더라고요. 불법 파업. 근데 이게 좀 불법 파업이 이제 뭐 나중 보니까 그 문구가 빠지고 이제 나왔고, 9월 27일 날 당일에 계속 부산까지 가는 KTX 안에서 안내방송에 뭐 불법 파업을 뭐 불편을 더 죄송하다고 막 자꾸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철도공사 측에서 계속 지금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깽하면서 이제 다 뺐죠, 이거. 그 공식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가령 코레일 톡이라든지 앱이죠, 기차 예매 사이트 이런데 이제 파업창으로 공지를 했었죠. 철도 파업이 불법 파업이다, 이런 근거 없는 비방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불법 파업이라는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표현에서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없앴어도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공사 사장의 언행이나 또 서신 등을 보면은 여전히 불법 파업이라고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예훼손 비방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면은 법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보장된 파업인데 이 파업을 자꾸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를 도둑놈이라고 모는 행위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정부입니다. 이번에 불법 지침으로 정부가 지침을 남발하고 그것을 시달하면서 각 공기업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도둑이 몽둥이를 두는 격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노동자들은 적법하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그리고 노조법에 보장된 절차와 목적에 따라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비단 국민들한테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 당장의 불법 파업이라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중단하라. 뺐죠. 뒤에 이제 저희 이미지 나는데 잠깐 파업. 그러니까 예전 이제 8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노동 파업은 정말 전쟁과 같았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파업, 그 당시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행진을 하고 시위를 하고 거칠었지만 이번에 9.27 파업 이후에 뭐 경찰이랑 어떤 물리적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없었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노조에서도 합법 파업에 맞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다 그 법의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건데, 이 지금 그 코레일 측 보면 직위 해제 통보를 하거나 막 거의 협박성 문자를 자꾸 보내고 이런 일이 지금 뭐 계속 나오는데, 이런 사례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뭐 조금 더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바이고, 그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 노동조합의 파업이 합법이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불법 합법 시비가 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목적의 정당성에서 정부는 자꾸 허구적인 논리로 인해서 이게 권리 분쟁 사항이다, 뭐 이런 걸로 법의 판단을 받아야지 왜 노동조합이 이걸 가지고 파업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임금 체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협사항이고 노동조합의 합의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여기 잠깐 권리 분쟁,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부 측에서는 이게 너네들의 어떤 뭐 권리를 주장한 거지 뭐 임금이랑은 전 상관없는데, 사실 성과 연봉제 자체가 임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 제도 아닌가요? 한 예를 들면은 가령 정부 주장의 권리 분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 분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느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9월 달에 노동을 제공했어요. 노동을 제공했는데 일을 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죠. 이제 월급을 받아야 권리가 있는 건데, 그 임금 체불이 일어나면은 임금 체불한 것을 나한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사업주를.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소송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이 확보된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이 권리 분쟁이고, 근데 지금 이번에 성과연봉제 같은 이러한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한다든지 임금의 수준을 결정한다든지 또 지급 방법의 다른 지급 방법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호봉제라서 연공서열제로 이러한 임금 체계에서 성과에 따라서 다른 연봉을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차등연금을 당연히 이것은 노동조합과 동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판례에도 분리 변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서 합의를 거쳐서 이것을 연봉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왜냐면은 뭐 사장과 노동자가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야 너네 뭐 연봉 1,000만 원씩 주는 거 우리 이제 바꿔갖고 한 800만 원 줄 거야. 이러면 당연히 노동자가 그건 안 된다. 우리 얘기를 해보자. 왜 1,000만 원에서 갑자기 800만 원 줄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이제 협의를 해야지 되는 거고, 당연히 노사 협의에 따라서 임금 체계나 이런 거는 바뀌도록 법이 규정해 있죠. 협의 수준이 아니고, 사실 뭐 이번에 여당 대표가 단식 뭐 사상 초유의 단식 그렇죠. 또 하고 이랬는데, 그 단식을 한 이유가 그렇거든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적시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했다. 근데 거기서 주장한 게 협의인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러면 협의를 어떻게 협의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니까 거의 합의의 수준으로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이제 뭐 불륜이고 이러는 건데, 우리는 노조법에 명확히 노동조합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합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협의와 합의의 차이는 협의는 얘기를 그렇죠. 하되 결정은 뭐 그렇죠. 의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예. 문제지만은 이 노사기 측의 합의는 뭐냐면 서로가 그러니까 승낙할 한마디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거는 무효가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감장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한국가스공사 경영진이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의 그 자문을 받은 거죠. 성과연봉제를 정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의 적법성 여부를 좀 판가름해달라, 예측을 해달라 하니까 김앤장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념상 상식적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이런 그 답변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앤장이 우리나라 이제 보수나 재벌, 뭐 한마디로 친일기업, 전범기업까지 그렇죠. 그 법의 자문을 구해서 그 사람들은 항상 승소율이 높은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거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는 고로 성과연봉제를 가지고 법원에 간다면은 거의 이 정부나 이쪽 사측들이 거의 필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한마디 그쪽이 다 불법이란 얘기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특히 우리 철도노동조합의 권리 분쟁, 즉 법원에서 이것의 효력 여부를 다투어라, 이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게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진주의료원도 결국에는 홍준표 지사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고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그 폐쇄가 부당하다는 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하면서도 다만 진주의료원을 다시 되살려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이미 실체가 없는 거죠. 뭐 폐원된 상태에서 다시 이걸 하려면 또 엄청난 돈과 인력과 그렇죠. 시간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보면 이 사측과 정부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법적으로 가면은 나중에는 이게 그 판결이 노측에 유리하게 나와도 이 몇 년간 끌어오면은 결국은 지치고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니까. 실질적 구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 이런 상황 이제 보면은 아까 뭐 그 성과연봉제 위법성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 홍성만 사장은 굉장히 이제 뭐 협박,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불법을 자꾸 강조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 전 사장이었던 최현일 사장이 좀 자꾸 떠올라요. 그 당시 막 되게 어찌됐든 해갖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공공기관의 어떤 기관장들이 어떤 그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떤 위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제 성과연봉제 또 2014년부터 14년부터 뭐 방만경영을 철폐하겠다라면서 복지를 축소시켰고, 작년에 임금 피크제 도입했고, 올해 성과연봉제까지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이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공기업 개혁 이전에 공기업의 지배 구조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가령 사장들이 거의 낙하산 사장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전부라고 봐야겠죠. 형식상으로는 뭐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그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자의 의중이 반영된 이 사람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번 철도 파업에 예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의 지침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 시대 때 4대강 사업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공공기관, 특히 수자원공사가 거기에 막대한 그 자금을 투입했는데, 그러면서 적자로 돌아섰는데 수자원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하라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고, 지금은 그 빚을,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고, 이 빚은 또다시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공기업에 실질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놔두고 만만한 이 노동조합 또는 실질적인 종사자들의 주머니만 털려고 하는
예, 이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재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2세들의 방만 경영이나 문제점 생각지도 않고 일하는 그 노동자가 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것까지 또 물어내라마. 한마디로 이제 그거를 이제 노동자에게 모든 걸 다 전가하자는 하는 건데 노동자는 사실 그 일에 대한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받는 거지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그 성과를 내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문제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서울지하철은 성과급 문제를 이제 그 일단 중지하는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 지하철과 이 철도노조, 철도노조는 지금 홍 사장 뭐 얘기조차 안 하겠다고 지금 뭐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이 두 차이가 뭘까요? 첫째는 이 오너의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상식에도 기인하고 또 국민들 일반 정서와도 맞닿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페이스북이나 자기 SNS를 통해서 그런 글을 올렸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졌었고 결국에는 그런 시장의 입장이 그대로 노사 합의에 반영이 된 합의서를 작성이 된 거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철도공사 사장은 우리는 이제 노동조합은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사회적 중재라도 원하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 그래서 국회도 쫓아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타협기구를 설치를 해서 논의를 하게 하더라도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참 무슨 뭐 철도공사 사장이 엄청난 뭐 자기가 일군 기업도 아니고 이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철도노조 같은 거는 이 직권 중재처럼 예전에는 파업을 아예 못하게 한 거는 이건 굉장히 어떤 공공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성이 강한 그 철도가 좀 파업이 돼 있으면은 뭐 철도공사 사장, 국회의원, 뭐 정부 측, 그다음에 노동자층 이게 모여갖고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아예 그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나는 그 우리 위에 각각께서 하라면 하고 말면 말겠다. 이거 외에는 뭐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예, 정확히 보셨다고 저희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 철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낙하산성인 물론 이제 철도 전문가라고 본인들은 자임을 하지만은 물론 이분도 경력을 보면은 뭐 국토부 철도국장 출신의 또 철도기술연구원장도 했고 이 철도 관련 업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인 경영적 판단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철도의 주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적 참 불행한 사태거든요. 노동조합이 그 자기 무노동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장을 뛰쳐나와서 이 자기들의 지금 처한 처지를 호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빨리 수습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스타되는 그래서 이 정권의 특징인 불통, 불통의 화신처럼 자기가 마치 그 어느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직 그 사장처럼 좀 억누르고 해갖고 어떻게든 와해시키면은 다음번에 뭐 홍서 때 이제 금배지 달 수 있고 그런 뭐 보수 언론들이 키워주고 야 노동조합의 뭐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 원칙을 지켰다, 뭐 이렇게 좀 축혀 세우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이 철도 노조의 어떤 파업이 갖고 있는 거는 일단은 착한 파업.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파업을 하신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왜 철도노조가 국민의 생명을 대신 지키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기업의 특징인 거죠.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과 다른 점은 또 그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타 노동자들과 다른 점은 바로 공적 기구로서의 자기가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어서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대량 수송 또 이런 국가의 그 기관망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철도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철도 사고가 한 번 하면 엄청난 대규모 가치인데 사고가 나는데 이러한 안전한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가령 성과연봉제 하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성과연봉제라는 임금 체계보다는 성과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가령 성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과가 나지 않는 곳은 도태가 됩니다. 가령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그러면 철도를 한 예를 들면은 적자 노선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적자를 보면서까지도 기차를 운행하는데, 성과주의가 철도에 도입되면은 불가피하게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적자 노선을 폐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제도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무임, 지하철 무임, 그 무임도 노인들의 그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임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이게 그 적자액이 그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성과주의가 도입이 되면은 그 노인 무임도 사라지고 각종 할인도 좀 사라지고 그럴 위기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철도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나사 하나라도 잘못 풀리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특히 광명역 터널에서 일어났던 사고는 나사 하나가 좀 헐거워져서 일어났던 사고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리하게 이제 성과주의가 도입되다 보면은 뭐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것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점검 주기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딘가 고장이 나 있고, 그 상태로 운행하는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그리고 인력도 아무래도 인건비도 절감을 해야 되겠죠. 절감을 해야 되다 보면은 중요한 업무까지도 외주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불행한 사건이 구의역 사고 같은 그렇죠. 그런 대단히 중요한 업무, 그다음에 안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한 그런 안전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착한 파업 하는 것은 자기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주의가 불러오는 폐해를 막기 위한 그런 파업을 우리 노동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느려도 불편해도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역 사고 이후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야, 좀 천천히 가도 이제는 정시 운행 이런 거 빨리 안 해도 좋으니까 사람 좀 살리고 안전하게 가자. 지금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도 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갖고, 야,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국민의 안전, 국민이 정말 몇백만 명이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동을 하고 있는 KTX를 좀 안전하게 위해서 좀 우리가 시간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현대 사회의 이제 방향성이고 특징인 건데, 아무래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속도가 빠른 것을 추구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국민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빨라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빨라지기 위해서 안전이 그렇죠. 포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무리하게 저희가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가 도입되면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안전은 뒷전이고 그것보다는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지, 정말 성과주의보다는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이 어떤 노동 움직임을 정말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해서 이제 파업을 하는데, 이걸 자꾸 언론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례를 좀 몇 가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조선일보 기사도 보니까 결국에는 투톱만 남았다. 철도노조, 또 현대자동차. 근데 연봉 1억짜리 규정노동조합이다. 가령 현대자동차. 그리고 정치 파업을 하고 있다.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는 철도노조 위원장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자기 과실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고, 이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려 하지 않고 가령 국가 물류 대란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건 대단히 침소붕대도 하면서
이런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시하고 뭔가 부정적 인상을 계속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언론중재위에도 제소도 하고 가령 이런 예가 있었어요. 2013년 파업에 파업을 할 때 쌍용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한 15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그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용객이 하루에 뭐 10명 뭐 이짝저짝밖에 안 된다 하면서 이용객이 10명밖에 안 되는 곳에 직원은 15명이나 있으면서 연봉 뭐 6천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받아간다. 이러는 노동자합이 파업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대단히 그 국민들을 그 한마디로 속이는 기사였는데 쌍용역은 승객을 주로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역이 아니라 거기가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멘트 물류 거의 그 대다수의 그 가령 우리가 쌍용 시멘트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멘트 수송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계속 그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멘트 이제 수송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익도 역의 수익도 보통 시멘트 그 수송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언론들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나 정치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언론이 특히 사회적 중재자로서 올바른 그 사회적 잣대를 제시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이럴 의무가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만을 듣는 거죠. 가령 철도 공사 측의 의견만을 들어서 뭐 국민이 불편하다는 둥, 또 국민들은 뭐 참을만 하다는데 자기들은 그렇죠. 계속 그런 사람들 말만 들어가면서 왜 규정노조가 파업을 하느냐. 근데 사실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중재가 필요하면 중재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언론이 좀 살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고 가령 성과연봉제가 언론 노동자들도 노동자들이거든요. 자기들도. 그렇죠. 예, 기자를 떠나서 노동자들인데 이게 공기업에 도입되지만 나중에 설령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자기 자신한테도 언젠가는 적용되는 건데 이렇게 전 임금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자기 앞에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 또 성과주의가 가진 그 여러 가지 폐해나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보다는 그 공공기관의 개혁점을 방향을 잘 잡아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돌파 또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런 뭐 좀 고민 어린 취재와 또 기사가 필요한데 그냥 뭐 찌라시 수준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기레기 수준의 이런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업을 하는데 이 파업의 가장 이 핵심 쟁점인 성과 연봉제라든지 성과주의 문제점 이런 것도 안 쓰고 계속 기병론법 때문에 자기들 뭐 한 끼 3만 이상짜리 밥 못 먹겠다고 계속 투덜했는데 사실 이 성과 연봉제가 언론사에 도입되면은 골치 아파지죠. 왜냐면은 이제 뭐 기획기사, 뭐 탐사보도 이런 거 딱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 기사 하나 갖고 6개월, 1년을 해봤자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건데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죠. 맨날 뭐 우라카이나 아니면 연예인 기사 좀 쓰고 그렇죠. 이러면은 조회수가 뭐 몇십만 이렇게 나와갖고 광고도 잘 붙는데 참 아니면 홍보 기사 쓰던지. 그러니까는 이런 왜곡이 사실 아까 쌍용역 그것만 봐도 이거는 사실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이해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고 있는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 면을 놓고 볼 때 참 답답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이번 파업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이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뭐 일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뭐 교육열은 거의 세계 제일이고 또 저도 특히 이제 저희 세대 어려서 부모님들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시고 모든 것을 투자하셨는데 이 높은 교육열만큼 사실은 교육 커리큘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가령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이런 노동자들 제가 이제 그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폭넓게 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또 국민들의 자세는 그 기본 소양은 어떤 것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죠. 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왜곡된 시선으로 그렇죠.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러니까 언론은 또 그런 게 먹히니까 자극적인 게 먹히니까 나중에 뭐 그 법적으로 자기들이 그 혹시 소송에서 지면은 죄송하다 뭐 잘못했다 짧게 두 줄 뭐 이렇게 그 말 한마디 하면 되고 이래서 어찌됐건 저희 파업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가지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전체가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사회가 대단히 그 갈등이 심한 사회인데 경쟁이 너무 심한 사회인데 이런 공기업마저도 평가가 불분명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은 이건 전 국민의 이 성과연봉제 노예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원할 부분이 있으면 응원해 주시고 또 질타하실 부분이 있으면 또 뭐 따끔하게 질타하시면은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철도 공사가 이제 성과 연봉제나 성과주로 가면은 지금 그 오지 마을에 있는 뭐 그런 노선들은 다 폐지돼야 되죠. 그건 돈이 안 되잖아요. 사실 KTX 뭐 정말 알짜배기 노선만 갖고도 충분히 돈을 버는 게 낫죠. 뭐 굳이 저기 그런 시골 오지에 그런 마을에 근데 또 고속버스 조차 안 들어가는 그런 마을의 철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으시고 막 그 어떤 분이 그 철도 노조 파업한다고 이것들 뭐 불편하기로 했고 성과주의로 가면은 그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돈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무료 혜택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다 실적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런 거 다 폐지해야 되고 청년들한테 뭐 청춘 열차 이런 것도 다 폐지를 해야 되겠죠. 끝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예,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은 어찌됐건 국민들이여 자기 권리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고.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ere busting my butt in the service industry and wanted an honest day's pay for an honest day's work, I'd join a union. If I were a firefighter or a police officer risking my life and helping to keep my community safe and wanted to make sure I came home safely to my family, I'd join a union. 저희가 뭐 사회를 선도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는 게 자기 권리라도 제대로 찾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철도 노동자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뛰쳐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좀 서로 주고받고 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그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좀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 파업이 작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무엇이 문제인가 그 원점에서부터 고민하고 한번 해결점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파업이었으면 좋겠고 또 결론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지금 노동조합과의 대화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입한 이런 잘못된 그 선례나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정의롭게 고쳐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파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험난해 보이지만은 그 힘든 길 정말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철도, 병원, 지하철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정부는 이 공공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침을 내리고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자격도 없는 사무영업 경력직에게 열차 안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성과 연봉제가 국민의 목숨을 저버릴 만큼 중요한 사안일까요?
성과 연봉제가 실시되면 의료비 폭등, 민영화, 수익을 내기 위한 성과만이 우선시 될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을 지키려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꼭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더 IMP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